오늘은 1차 함수의 마지막 개념인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2-1에서 방정식을 배웠었죠. 어떤 방정식을 배웠었냐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1차 방정식은 미지수가 한 개였었죠. 예를 들면 2x-4는 0처럼 된 미지수 한 개가 들어있는 방정식이라서 이때 해를 구하면 x는 2라는 해를 딱 하나 갖는구나 라고 구했었는데, 지난번에 배웠던 방정식의 경우에는 미지수가 두 개가 들어있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x-y 2는 0처럼 1차 방정식은 맞아요. 그런데 미지수가 두 개가 됐더라. 그럼 요 아이는 해를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되죠? 해를 구하니까 x-y는 2의 관계를 갖는 모든 xy들이 다 해가 될 수 있었어. 무슨 말이야? 만약 내가 x 자리에다가 1을 넣어요. 그럼 y는 마이너스 1이 됐죠. x가 y보다 2가 커야 되는 상황이니까 x 자리에 2가 들어가면 y는 0, x가 3이면 y는 1, x가 4면 y는 2, x가 5면 y는 3. 해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었죠.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슨 짓을 했었냐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두 개를 주는 거야. 그래서 걔네 둘의 공통인 해를 찾아라 해서 연립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었고요. 실제로 연립을 하기 전에 방정식 하나만 바라보게 되면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더라.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그때 뛰어넘은 과정이 하나 있었어요. 이 방정식을 풀게 되면 해가 x, y의 형태로 쌍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해들이 엄청 많더라. 그럼 이 해들을 가지고 내가 좌표 평면에 옮기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나 한번 볼까요? 방금 여기서 1, 마이너스 1을 지나요. 1, 마이너스 1, 2, 0, 3, 1, 4, 2 이런 식으로 계속 해를 찍을 수 있겠더라. 맞죠? 근데 내가 이거는 x가 양의 정수, 즉 자연수일 때만 나오는 상황이고요. 만약 x가 2분의 1일 때, 3분의 1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계속 넣다 보면 이 점과 점 사이가 계속 메꿔지지 않을까? 이 사이사이에 계속 점이 찍힐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찍히고 계속 찍히다 보면 결국 무엇을 그리게 되겠다? 이렇게 생긴 직선이 하나 그려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방금 내가 시작을 방정식으로 했는데 그 방정식의 헤드를 좌표 평면에 옮겨봤더니 무슨 모양이 나왔냐? 얘 어디서 많이 봤죠? 1차 함수의 형태랑 똑같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이 방정식과 함수 사이에 무슨 연관성이 있나 봐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둘 사이에 어떤 숨겨진 관계가 있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도대체 1차 함수랑 1차 방정식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 이 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1차 방정식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지난번에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기본 형태는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형태였고 이때 미지수 두 개가 다 살아있게 해주려면 a는 0이 되면 안 되고요. b가 0이 되면 안 되죠. 왜요? a가 0이면 x라는 항이 사라져요. b가 0이면요. y라는 항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1차 방정식에서 x와 y의 개수는 0이 되면 안 됐고요. 이때 이걸 우리가 함수로 바꿔보자 이거야. 그럼 함수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냐? y는 x에 관한 식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항합니다. y만 남기고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다 라고 놓고 양변을 y의 개수인 b로 나누게 되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이상하다. 나한테 준 건 방정식인데 결국 이 방정식을 y는 하고 정리를 해봤더니 얘가 무슨 형태가 되더라? 1차 함수의 형태가 되더라. 1차 함수라는 건 분명 기울기와 y절편을 가지게 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정리한 저 1차 함수의 기울기는요. x의 계수인 마이너스 b분의 a가 될 거고요. y절편은 상수항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겠구나. 그럼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함수로 바꿨을 때 그래프 위의 점들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지금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정리하면 함수가 돼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1차 함수의 모양을 보시면 알다시피 직선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걔를 다른 말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1차 함수 외에도 분명 1차 함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선의 모양을 갖는 애들이 조금 더 있어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x는 p라는 그래프와 y는 q라는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면서 이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갖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제가 아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형태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고 a는 0이 되면 안 되고 b는 0이 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야지만 걔가 1차 함수로 정리가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일 때 얘기고요. 만약 a가 0이면 무슨 상황이 발생을 하나 보자. a가 0이면 x라는 항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결국 by는 마이너스 c가 되면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c다라는 좀 신기한 형태의 식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에서 만약 b가 0이라면 by라는 항이 사라지겠죠. 이렇게 되면 미지수가 두 개인 건 아닌 게 맞아요. 근데 이 아이를 정리를 해보면 ax는 마이너스 c가 되면서 이때 x는 마이너스 a분의 c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게 보이시죠? 그럼 얘네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y는 x에 관한 1차식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1차 함수는 분명 아닙니다. 맞죠? 1차 함수가 아닌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들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기 있는 A, B, C A, B, C는 상수, 숫자예요. 그럼 Y는 마이너스 B분의 C는 Y는 어떤 숫자 이런 형태고요. X는 마이너스 A분의 C 역시도 A랑 C가 상수, 숫자이기 때문에 X는 어떤 숫자 이런 그래프란 말이야. 쟤네를 좌표평면에 한번 그려볼게요. 만약 저렇게 문자로 돼 있으니 여러분이 어렵게 느껴지니까 제가 쉬운 걸 하나 드려볼게요. X는 3이라는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봅시다. 자, x는 3이라는 그래프는요. y가 얼마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y가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x만 얼마가 되면 된대? 3이 되면 된대. 그럼 일단 3,0은 x는 3을 만족하는 점이죠. 3,1도 x는 3을 만족합니다. 3,2, 3,3, 3,4, 3,-1, 3,-2 이런 점들 다 y값은 변하지만 x값은 3으로 어떻다? 일정하다. 그럼 결국 이들을 쭉 연결한 게 바로 x는 3의 그래프가 될 것이고 맞죠? 그럼 이 아이의 특징은 x는 p라는 그래프의 특징은 무슨 축의 수직이다? x축과 수직을 이루고 있더라. x축의 수직이 된다. 뭐 x는 1, x는 마이너스 3, x는 2분의 1 이런 애들은 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값이 쭉 일정하기 때문에 x축의 수직인 그래프가 나오더라. 그렇단 얘기는 y축과는 어떤 관계가 있다? y축과는 평행하구나.
맞죠? 그 다음 이번엔 그럼 y는 하고 이루어져 있는 그래프들을 그려볼게요. 만약 y는 1이라는 그래프를 여러분한테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요. 쟤는 x가 뭔지는 관심이 없고요. y가 1이래 그냥. 그럼 0,1이라는 점은 y가 1인 점 맞죠? 1,1 역시 y가 1인 점이고요. 2,1, 3,1, 4,1 이런 애들 다 y가 1입니다.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3,1 이런 점들도 다 y가 1인 점들이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점들을 쭉 연결하면 이런 직선이 나올 거예요. 맞죠? 그럼 이 직선들의 특징은 뭐냐? y는 어떤 숫자, y는 q라는 그래프는요. 그려놓고 보니까 요 놈은 y축과 무슨 관계가 있냐? 수직이더라. y축의 수직이더라. 그 말은 결국 x축에는 뭐하다? 평행하단 얘기구나.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이렇게 x는 숫자, y는 숫자 이런 애들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되거나 1차 함수가 되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려보면 어떤 모양을 띠고 있다? 직선의 모양을 띠고 있다. 되셨죠? 그 다음 그래서 이 얘기들을 도대체 왜 하는데 아니 방정식은 방정식대로 풀었고 함수대로 풀었으면 됐지 왜 방정식을 함수로 바꾸는 이런 짓을 나한테 시키냐라고 하면 이제는 나에게 방정식을 문제를 줘요. 방정식 문제를 줘도 함수로 해결이 가능하고요. 거꾸로 함수 문제를 주면 그걸 방정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1차 방정식,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배운 다음 무슨 짓을 했어? 두 식을 연립해서 공통인 해를 찾는 과정을 거쳤죠.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이번엔 가감법이나 대입법이 아닌 1차 함수로 풀어보고 싶다 이거야. 연립 방정식이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생겼었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하나의 방정식과 a'x 플러스 b'의 y 플러스 c'은 0이라는 또 다른 하나의 방정식이 있었을 때 이 각각의 방정식은 미지수가 두 개라서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둘이 공통으로 갖는 해를 찾자. 맞죠? 그래서 택한 방법이 가감법 아니면 대입법이었지. 근데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요.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함수를 그래프에 옮겨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직선 요 아이가 이런 직선이었다고 칩시다. 그 다음 두 번째 직선 요 아이가요. 이런 그래프였다고 칠게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해들을 이렇게 좌표평면 위에 찍었을 때 나오는 모양이 이런 노란색 직선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해들을 좌표평면 위에 쭉 찍다가 보면 이렇게 빨간색 직선이 생기더라 이거야. 그럼 결국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해가 나올 텐데 그 해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그래프와 두 번째 그래프가 다 지나가는 점이겠죠. 따라서 뭐가 되냐? 두 직선의 교점이 됩니다. 라는 거죠.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건 그 각각의 방정식들을 함수로 바꿔서 그래프로 그렸을 때 그 그래프가 동시에 지나가게 되는 점 여기 이 교점이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더라. 이해되시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볼 거예요. 이건 사실 앞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이제 함수랑 방정식을 좀 비교하면서 정리를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봅시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위치 관계라는 것은 교점이 몇 개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두 개의 직선의 위치 관계는요, 이렇게 평행하거나 아니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마지막 가능한 위치 관계가 뭐죠? 두 개가 완벽히 일치하게 되는 이런 관계가 가능했다. 자, 다시 한번 얘는 교점이 없어요. 빵개. 얘는 교점이 한 개. 일치하는 경우에는 교점이 무수히 많아지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 평행하다 라고 표현을 하고, 두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마지막은 일치한다 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럼 이 세 가지 상황을 함수에서랑 방정식에서 따로따로 정리를 좀 해보면, 방정식에서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첫 번째 방정식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이다 에서 평행하려면, 즉 해가 없단 얘기죠. 교점이 없어요. 그러려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상수항만 달라야 돼 했던 거 기억나요? 상수항만 다르다. 다 똑같고 상수항만 달라. 일치하려면 식이 완전히 같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걸 함수로 옮겨오게 되면 y는 mx 플러스 n, y는 m'x 플러스 n'에서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평행하려면 뭐는 같고요. 기울기는 같되 뭔 달라야 된다? y 절편은 어때야 된다? 달라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한 점에서 만나려면 기울어진 정도 자체가 달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일치하려면 기울기도 같고 y 절편도 어떻다? 같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방정식과 함수의 결합된 개념이고요. 그럼 우리 본수학에서 제가 몇 개의 문제들을 좀 같이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서 교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교재에서요. 실력 키우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실력 키우기. 실력 키우기에서 3번 문제 봅시다. (187쪽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밑줄 치세요. y는 미안.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y축에 평행하다 밑줄. y축에 평행하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머리에서 상상을 좀 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 자, 여기 좌표 평면이 있어요. 얘가 y축이죠. 아이고. 요 세로로 있는 축이 y축인데 이 y축과 평행하려면 이런 식의 그래프들이 그려질 거예요. 그럼 머릿속에 상상을 해봐. 이 그래프들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길래 y축과 평행할까 생각해보니까 x 좌표가 쭉 일정해요. 위아래로 y 값은 바뀌지만 좌우로 바뀌지가 않아요. 뭐가 일정하다? x 좌표가 일정하다. 오케이?
그럼 이 두 점에서 x 좌표가 같아야겠구나. 2a-3이 9-a랑 같아야겠구나. 결국 a에 대한 1차 방정식이죠. a 좌변으로 넘겨주시면 3a가 12가 되면서 a가 얼마구나? 4구나.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 6번 문제 한번 봅시다. 두 직선과 또 다른 점을 지나는 직선. 두 직선의 교점. 방금 얘기했어요. 방정식은 함수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함수에서의 교점이라는 것은 두 방정식의 해다. 맞죠? 여기서 말하는 교점은 뭐다? 연립방정식의 해가 된다. 그럼 내가 처음 해야 될 일은 2x-y는 9랑 x 플러스 3y는 8을 연립해서 교점을 찾아야죠. 자, 가감법 갈게요. 두 번째 식에다가 2배 합시다. 2배 해주시면 2x 플러스 6y가 16이 되면서 두 식을 빼주게 되면 x 소거 될 거고요. 마이너스 7y가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럼 y는 1이 될 거고요. y 자리에 1을 쏙 대입하면 x는 5가 되나요? 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교점이라는 게 5,1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 다음 나한테 뭐래요? 5,1이라는 교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필요한 게 뭐야? 기울기랑 y절편이죠. 근데 y절편은 없어요. 기울기는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해요? x 증가량 얼마야? 4. y 증가량 얼마야? 4. 기울기 얼마야? 1이야. 그럼 y는 x 플러스 b다 라고 놓고요. 두 점. 얘도 지나고 얘도 지나잖아. 마음에 드는 점 하나 대입할게요. 전 5,1을 넣겠습니다. 1은 5 플러스 b가 되면서 b가 마이너스 4군요. 그럼 b 대신 마이너스 4를 쏙 넣어주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7번 문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방금 했잖아. 교점 어떻게 구한다? 두 방정식을 연립해라. 그럼 3x-y는 3과 5x 플러스 2y는 16을 연립할게요. 첫 번째 식에 2배 해주면 6x-2y는 6이 되면서 두 식을 더해서 y가 소거 되겠죠. 그럼 11x가 22니까요. x는 2가 나올 거고 x 자리에 2를 쏙 넣어주시면 6-y가 3이므로 y는 3이 되겠네요. 따라서 교점이라는 건 2,3. 여길 지나는데 밑줄 어디다 쳐야 돼? y축에 평행합니다. 헷갈리면 그림을 그려보세요. 좌표 평면이 있어요. y축과 평행하려면 무슨 좌표가 일정해야 돼? 위아래로는 움직여도 돼. y좌표 바뀌어도 돼요. 근데 x좌표가 바뀌면 안 되므로 x는 얼마로 일정하다? 2로 일정하다. 정답 5번이 되겠죠. 8번 문제 한번 봅시다. 두 직선의 교점이 제2사분면 위에 있어요. 교점 구해줄게요. 두 방정식을 연립합시다. x 플러스 y 마이너스 2a는 빵이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a는 빵이다 라고 놓고 두 식을 빼면 x가 소거되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a가 빵이므로 y는 마이너스 a가 나올 거예요. y 자리에 마이너스 1 넣게 되면 x는 3a가 나오네요. 그럼 결국 교점이라는 건 3a, 마이너스 a거든. 근데 그 아이가 제 2사분면 위에 있다? 2사분면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x좌표는 음수가 나오고요. y좌표는 양수가 나와요.
즉 얘를 부등식으로 바꾸면 x좌표는 음수, y좌표는 양수 이런 꼴이네. 맞죠? 그럼 첫 번째 부등식 양변을 3으로 나누면 a가 0보다 작다가 나오고요. 두 번째 부등식을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a가 또 0보다 작다가 나오므로 a의 범위는 0보다 작다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되셨죠? 9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두 방정식의 그래프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래? 라는 게 지금 질문인데요. 특징이 좀 있어요. 첫 번째 방정식은 y가 들어있는 항이 없어요. 두 번째 방정식은 x가 들어있는 항이 없어요.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축의 수직으로 꽂혀있는 또는 어떤 축과 평행한 그런 특수한 케이스의 직선이 그려지겠구나. 그럼 첫 번째 식부터 풀면요. 이게 단순해요. 우리 1-1에서 했던 것처럼 미지수가 한 개인 방정식이니까 그 방정식 푸시면 됩니다. 2x는 4가 되면서 x는 2라는 직선이 되겠구나. 두 번째 방정식을 풀기 위해 양변에 4분의 3을 곱해주면 y는 6이 되겠구나. 맞죠? 두 개의 직선이 나왔어요. 얘네를 좌표 평면에 옮길게요. x좌표가 2예요. x는 2. y좌표가 6으로 일정합니다. y는 6 그려주시고요. 요 그래프들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어디예요? 얘죠.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가로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요 가로 길이는 2가 될 거고 세로 길이는 6이 될 테니까 넓이는 12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다음 12번 한번 볼까요? 12번 보시면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주세요. 맞죠? 그런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얘들아, 이게 좌유좌재로 좀 왔다 갔다 돼야 되는데요. 연립 방정식을 그래프로 옮겼어요. 그럼 뭐야?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하고 싶다 아닌가? 그럼 결국 저 방정식의 해는 함수에서의 교점이죠, 교점. 그럼 이 교점의 좌표가 뭔가 읽어봐 마이너스 1,2죠. 즉,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2가 된다. 그럼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것은요. 이 두 개의 방정식을 다 참이되게 하는 x, y 값 아니에요. 다 참이되게 하는, 둘 다 만족하는. 그럼 마이너스 1,2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성립하겠죠.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3이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또 마이너스 1 플러스 6b가 5다. b는 1이다. 둘이 더하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단원 종합 문제에서요. 쭉 뒤로 넘어갈게요. 쭉쭉쭉 뒤로 넘어가서 29번과 3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29번과 30번. 단원 종합 문제 맨 마지막이에요. 29번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24래요. 일단 여기서 질문 하나.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구하죠? 밑변 곱하기 높이 아닌가요? 맞죠? 그럼 이 평행사변형에서 밑변과 높이를 구하는 게 관건인데 일단 나한테 준 걸 보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에 대한 식 하나와 요 직선은 주어지긴 했는데 아는 게 없어요. 미지수고요. 이렇게 가로로 있는 직선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 얘들아, y는 6이라는 이 직선이 가장 큰 키 포인트였는데요. 이 직선 위의 모든 점들은 무슨 좌표가 6으로 일정하다? y좌표가 6으로 일정하다. 그럼 a의 y좌표는 6일 거예요. d의 y좌표도 6일 거예요. x좌표는 모르지만 y좌표는 6으로 일정해. 그런데 이 a라는 점을 누가 지나요? 요 함수가 지나요.
그럼 여기다 y 대신 6을 넣어보면 x 좌표를 알 수 있겠죠? 6을 쏙 넣으면 아 x 좌표가 1이었구나. 1,6이었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a의 좌표가 1,6이기 때문에 이 평행사변형의 높이를 재게 되면 높이는 세로 길이잖아요. 무슨 축을 봐야 돼? y축을 봐야죠. 아 높이가 6짜리였구나. 그럼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24란 얘기야. 높이가 6이야. 밑변 길이 얼마 나와줘야 되죠? 4 나와줘야 되죠. 맞아요? 아, 이 길이가 얼마구나? 4구나.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건 1,6으로부터 오른쪽으로 4만큼 가면 D라는 점이 나와요. 오른쪽으로 4만큼 갔다는 얘기는 X 좌표에 4를 더해줘야 되니까 D의 좌표가 5,6이 됐겠구나. 이해되시죠? 그럼 끝났네요. 왜 끝났냐? 내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 요 함수식에서 B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기울기를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평행사변형이죠. 마주보는 변이 평행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요 함수랑 기울기가 어떨까? 같겠죠. 기울기가 같아야 평행하니까 아, 얘 기울기 3이니까 여기 있는 A도 얼마겠구나? 3이겠구나. 그럼 Y는 3x 플러스 B라는 함수에서 이 함수가 어디를 지나요? D라는 점을 지나요. 5,6을 지난다? 대입하시면 되죠. 그럼 6은 15 플러스 B가 되면서 B가 얼마구나? 9가 되는구나. 이해되시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0번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ax 플러스 b가 두 1차 함수의 교점을 지나면서 1차 함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2등분한다고 합니다.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라. 자, 일단요. 나는 여기 큰 삼각형 ABO의 넓이를 좀 구해보도록 할게요. ABO의 경우에 요 B라는 점이 뭐냐? Y는 X 플러스 6의 X절편이에요. 따라서 마이너스 6이고요. O라는 점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2X라는 그래프의 X절편이니까 원점 0,0이었겠죠. 그럼 저 BO 사이의 거리는 얼마였겠어요? 6이었을 거야. 맞나요? 자, 그러면서 또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을 지난대요. 그럼 교점은 어떻게 구한다? 함수에서 말하는 교점은 방정식에서 연립방정식의 해다. 무슨 짓을 할 거냐? y는 마이너스 2x와 y는 x 플러스 6을 연립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두 식을 한번 빼볼까? 빼면 y가 소거되면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고요. 아, x가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y는 4가 나와요. 즉 이 교점 A의 좌표가요.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그 다음 얘들아, 난 이 C의 좌표만 알면 지나는 두 점 A랑 C를 알기 때문에 y는 ax 플러스 b를 구할 수 있는데요. 저 C는요. 여기 힌트가 있었어요. 넓이를 2등분한다. ABO라는 삼각형의 넓이가 2등분되었다는 얘기는 이 왼쪽 삼각형의 넓이와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가 정확히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근데 이 두 삼각형은 지금 현재 뭐가 똑같냐면 뭐가 똑같아 얘들아? 꼭지점이 똑같아요. 그럼 높이가 같습니다. 넓이가 같아지려면 밑변의 길이가 같아져야겠죠. 그럼 결국 C가 의미하는 건 B랑 O의 가운데 중점이란 얘기죠. 근데 아까 B랑 O 사이의 거리가 6이라 그랬거든? 그럼 이 절반은 3이 되었겠구나. 그럼 C라는 점은 원점에서 왼쪽으로 색아놨으니까 C의 좌표는 뭐가 되겠구나? 마이너스 3,0이 됐겠구나. 결국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은요. A라는 점 마이너스 2,4와 C라는 점 마이너스 3,0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어야 된다. 기울기 구할게요. X 증가량 얼만가 봤더니 1이죠. Y 증가량이 얼만가 보니까 4예요. 그럼 기울기는 4고요.
y절편 없으니까 b라고 놓고 만만한 점 대입할게요. 그럼 빵은 마이너스 12 플러스 b가 되겠구나. 그럼 b가 얼마야? 12야. 그럼 식 완성됐죠? y는 4x 플러스 12가 되겠네. 그럼 이 함수가 얘가 된 거니까 a는 4, b는 12 더하면 16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 단원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개념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조금 어려울 법한 문제들을 풀어드렸으니까 제 풀이에 의존하시면 안 되고 이걸 한번 보시고 꼭 스스로 다시 풀어본 다음 안 풀리는 게 있으면 다시 들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들은 걸로 여러분께 되지 않기 때문에 꼭 다시 돌려보시라고 제가 이걸 올려드리는 거니까 다시 보시고 풀어보시고 또 막히면 또 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